고려의 토지제도는 신라가 붕괴하며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관직 수행의 대가로 토지의 소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했는데요.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으로 수조권 토지제도는 점차 붕괴되었습니다. 사전을 부여받은 귀족이나 관리들은 수조권의 권한을 넘어 토지 자체를 매매하였으며 관직을 떠난 이후에도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세습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관리들에게 줄 수조권과 국가의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고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문제로 인해 토지를 빼앗기고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해법이 제시되었는데 사전 개선론은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다주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색과 이승인, 권근은 수조권 기록이 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선우를 따져 불법적 침탈을 판단한 후 일전일주의 원칙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급격한 변혁보다 왕조를 유지하는 방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전 혁파론은 사전의 불법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전을 혁파하여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준과 정도전은 이색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를 파악해 전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토지를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으로 규정하여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고 개별 전객 농가를 호로 파악해 구격 부담과 조세 수취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사전 혁파로는 사전주의 토지 권리를 부인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인식하여 소경전 경작 농민의 직접 파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기존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무력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인과 동시에 고대 중국 하상주의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적 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국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 재정이 건전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유배의 경험으로 농민 현실을 잘 알았던 정도전은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 경국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사전의 문제는 토지뿐 아니라 국가, 재정, 지방제도 등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전 혁파론의 주장은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기득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 타협을 거쳐 1391년 전국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과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전현직 관리들에게 품계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고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한 것입니다. 또한 수조권 부여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습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관리가 죽은 뒤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신전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휴량전은 일부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과전법의 성립은 사전 혁파를 넘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변화, 나아가 조선 왕조의 기틀 마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 지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그 대가로 토지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수조권을 부여했는데요. 수조권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수조권 토지제도는 붕괴되었습니다. 귀족이나 관리들은 수조권 권한을 넘어 토지 자체를 매매, 세습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관리에게 줄 수조권과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여 노비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폐단을 해결하고자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다주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색은 수조권 기록이 있는 전적을 기준으로 불법적 침탈을 판단한 후 일전일주의 원칙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급격한 변혁보다는 왕조 유지 방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전 혁파로는 사전을 혁파하여 토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조준과 정도전은 이색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에게 전객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전국 모든 토지를 소경전으로 규정하여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고 개별 전객 농가를 호로 파악해 구격과 조세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사전주의 권리를 부인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인식하여 소경전 경작 농민을 직접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인 동시에 고대 중국의 이상적 토지 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일반 농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국가는 조세를 징수할 수 있어 재정이 건전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유배의 경험으로 농민의 삶을 잘 알았던 정도전은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토지제도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조선 경국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사전의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사전혁파론의 주장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로 인해 기득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결과 1391년 전국의 토지를 재분배하는 과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고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한 것입니다. 또한 수조권 토지를 경기도에 집중시켜 정부 통제를 강화했으며 원칙적으로 세습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신전이나 휴량전은 일부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과전법은 사전의 혁파, 국가 시스템의 변화, 나아가 조선의 기틀 마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호족의 지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습니다. 고려는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하고 그 대가로 수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토지제도가 붕괴되었는데 토지 자체를 매매하거나 세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관리의 수조권과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습니다.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해 노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전 개선호는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다주의 문제를 해결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색은 전적을 기준으로 한 일전일주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전혁파로는 사전의 혁파,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했는데요. 조준과 정도전은 이색이 본질을 외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를 전객이라 칭하고 전국 모든 토지를 소경전으로 규정하여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는 한편 전객을 호로 파악하여 국역과 조세의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직접 파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이었으며 또한 이상적 토지 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농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국가의 재정은 건전해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도전은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을 충실히 하는 토지 제도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조선 경국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사전의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 운영에 복합적으로 얽혀 사전혁파론의 주장은 기득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 결과 1391년 과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전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고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수조권 토지를 경기도에 집중시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일부 세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전법은 사전의 혁파, 국가 시스템의 변화, 나아가 조선의 기틀 마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